자, 요 사업이 그 스타 지능 함양 교육 성과 확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충남 그 라이즈 사업이고요. 우리 프로그램이 스타 지능 함양 교육이에요. 그래서 스타는 그 STAR 지능. 그래서 S가 소셜, 테크니컬, 아티스틱, 리지널 요 지능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테크니컬 지능 요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래서 요거 테크니컬 지능은 뭐냐 뭐 지식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테크니컬 지능, 기술 지능 뭐 이런 거.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의 진로를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나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저희가 좀 전략적으로 학교 홍보 해서 요거 틀으면 바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돼요. 이렇게 만약에 여기 안 된다 그러면 PPT 요거 클릭해가지고 클릭하면 유튜브 바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틀어서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인성 검사 핸드폰 꺼내라고 해가지고 이제 QR 코드에서 인성 검사 시키면 되고요. 요게 문항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1교시, 2교시를 운영하는데 1교시에 동영상 보여주지 인성 검사까지 하면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1교시 끊는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요 인성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제가 인성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과처럼 15주 인성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2시간 딱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설명하면 힘들어서 그냥 저는 늘 하는 게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제 한 학년 같이 지냈잖아요. 지금 거의 이제 끝학기인데 우리 반에서 그러니까 우리 반에서 생각한 이제 고를 거야. 우리 반에서 고르는데 우리 반에서 인성이 가장 좋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하고 자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다 지목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하면 지목을 할게요. 그럼 이제 누구 막 지목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누군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그럼 그냥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지목한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지목한 사람의 이유 왜 뽑았지? 그러면 학생들이 막 얘는 말을 잘 들어줘요. 그러면 그걸 크게 학생들이 알아요. 말을 잘 들어줘요. 이렇게 한번 해주고 또 딴 데 가서 그 친구를 누구 뽑았잖아. 왜 뽑았어? 이유가 뭐지? 그러면 걔는 굉장히 뭐 참을성이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 참을성이 좋아요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한 3명 정도 지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자 이번에는 비밀 투표 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에서 인성이 제일 안 좋은 사람 한번 뽑아보세요. 그럼 막 낄낄대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눈을 감아야 돼요. 그 눈 감고 하나 둘 셋 하면 뿌리고 하나 둘 셋 했어요. 누가 뽑힌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 끝나고 나면 자 눈을 뜨고 자 그 사람을 뽑은 이유 이름은 얘기하지 말고 뽑은 이유를 얘기해봐요. 걔는 막 지 멋대로 해요. 막 이렇게 그 지 멋대로 해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 그러니까 누구 뽑았죠?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얘는 막 사람을 무시해요. 뭐 이런 거 무시해요.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해주고 나서 여러분 인성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지? 인성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뽑았잖아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인성을 배우지 않았는데 하면서 인간의 인성은 인간 행동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인성을 배우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인성을 보여주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인성의 가장 어려운 건 또 함정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내 인성을 아는데 나만 내 인성을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자기 내가 어떤 인성을 가졌나를 알기 위해서 많은 피드백을 받고 많이 들을 줄 알아야 자기 인성을 제대로 알 수 있다 하면서 인성에 대한 얘기 요 정도 좀 하고요. 요거 조금 얘기해도 되는데 뭐 너무 깊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인성에서 오늘 그 테크니컬 Q는 지성과 감성. 그래서 심력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성은 이제 그 인식, 논리, 융합, 창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성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요게 지성이고 두 번째는 감성인데 감성도 똑같이 인식 어떤 감정, 내 감정,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내 감정을 또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요거는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되고 교수님만 이제 알고 가도 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요번에 테크니컬 Q를 잡으면서 사실은 포인트를 잡았던 게 뭐냐면은 이게 이런 거죠. 그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건 여전히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이 많은데 몰라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한테 너 장래에 뭘 하고 싶어? 물어봤더니 60% 이상이 유튜버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직업도 어떻게 보면 선호도에 들어가요, 교수님. 선호도. 선호도. 그러니까 뭐가 좋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맛있다. 내가 무슨 음식 좋아한다. 내가 무슨 뭐 어디 뭐 어떤 장소를 좋아한다. 어떤 물건을 좀 뭐 핸드폰도 뭐 갤럭시, 애플 뭐 좋아한다. 선호도. 근데 중요한 건 선호도는 사실은 뭐냐면 경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굉장히 그렇게 창의적인 뇌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걸 창의적으로 만들기보다는 뭔가 경험한 거를 융합하는 건 또 기가 막히게 또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 같은데 이런 거 같은 거를 잘해요. 근데 다만 뭡니까? 이런 선호도, 그죠?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건 결국은 자기의 경험의 바운더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중고 교육은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하는 방식보다는 아이들이 다양한 세계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내가 뭐를 좋아하고 잘하고 하고 싶은지를 경험하게 하는 선호도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경험 위주의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초중고 교육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도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학생들이 유튜브가 60% 이상 하고 싶다는 건 뭐냐면 초등학생들 한번 생활을 한번 패턴을 보면 학교, 집, 선생님, 친구, 핸드폰. 그러니까 60% 이상이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들이 경험한 세계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이제 이 지성이란 요 방식을 우리가 따르면 학생들이 인식 그러니까 융합 창조의 결과물을 우리는 그들의 진로, 미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그들의 인식이 굉장히 좁다. 너무 그 제한이 많다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라도 그런 고민을 하면서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열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성은 약간 지성적이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 같은 거 이런 느낌. 감성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우리가 진로를 선택하면 진로 선택에서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잘하는 거. 두 번째가 좋아하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 잘하고 못하지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그걸 하면서 뿌듯하게 느끼고 잘했다고 느끼고 내가 살아있는 걸 느끼고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잘하지 못하고 좋아하지 않아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자기 탐색의 부족인 거죠. 근데 자기 탐색의 부족은 사실은 이건 자기 탐색은 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잘 못하고 또 이런 자기 탐색 같은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 탐색하는 건 어려워요. 나에 대해서 알아간다. 이거 너무 힘들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뭐 자아 성찰의 시간도 아니고 그죠? 약간 뭐 이런.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뭐예요? 경험,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번 시간에 좋아하는 것, 그죠? 잘하는 것. 지성과 감성의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서 학생들이 요 짧은 시간에 진로를 좀, 다양하게 한번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나한테 뭐가 맞는지 또 알아보는 시간. 그렇게 가질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얘기, 아까 그 얘기도 다 해줘도 돼요. 사실 초등학생들이 그렇다. 그래서 너희들이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얘기 똑같이 해주셔도 돼요. 경험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집에 갈 때도 왔던 길, 가던 길 가지 말고 좀 돌아서 좀 가보고. 근데 맨날 만나던 친구 그만 만나고, 안 맞았던 친구들 좀 만나고, 맨날 하고 싶었던 것만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것도 좀 하고, 안 해봤던 일도 하고, 약간 맨날 먹었던 음식만 먹지 말고 안 먹었던 음식도 좀 먹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맨날 입고 다니는 옷 입지 말고 안 입었던 옷도 입고, 안 입었던 색깔의 옷도 좀 입고, 이런 다른 경험을 많이 해봐야 비로소 이게 나한테 이렇게 어울릴 줄이 몰랐는데,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를 더 알아가고 경험의 폭을 넘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자기가 경험할 수 있도록, 네, 그런 폭을 넓혀가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핸드폰, 교수님 한번 핸드폰 열어보시죠. 제가 요것도 이제 PPT에 다 있긴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 한번 켜셔서, 네, 그냥 딱, 네, 그렇죠, 네. 이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렇게 요게 나와요. 여기서 요게 나오거든요. 학생들도 같이 보여주면 돼. 그러면 어딜 들어가냐면 직무 기반. 네. 근데 요거를 같이 보시면서 해야 돼요. 요거. 네. 요거 보시면 지금 여기가 자신 있는 진로 분야, 관심 있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거는 직무 기반으로 검색을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거는 관심 분야,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이 하는데, 이제 요 앱에 들어가시면 직무 기반을 누르시면 검사를 시작하게 돼요. 검사를 좀 5분에서 7분 걸려요. 검사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추천 직업이 나와요. 몇 개가 나와요. 검사를 하고 나면. 그러면 그 한 것 중에, 추천 나온 것 중에 자기가 살펴보고선 마음에 드는 걸 3가지를 적는 거예요. 3가지를. 직업 이름을. 그죠? 근데 그냥 적지 말고 적으면서 그 안에 내용을 조금 살펴보는 거겠죠. 뭐 이런 직업은 뭐 이렇게 살펴보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적으면서 그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그렇죠? 이렇게 해서 3개를 적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좋아하는 거, 관심 분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요 넘기시면 학생들이 관심 분야 누르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 개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업 수가 늘어나니까 일단 제일 이 중에서 관심 분야를 누르잖아요. 그럼 밑에 직업 추천이 막 개수가 나와요. 네,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서 학생들이 보고서 자기가 관심 있었던 거 적는 거예요. 직업을 적고 또 내용 살펴보고. 여기까지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학생들한테 그러면 이게 그럼 대략 시간이 이거 하고 이게 아까 3분의 그러니까 9분 이것까지 마치는 거를, 아니면 여기까지 마치는 거를 1교시에 끝내시면 돼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1교시를 그냥. 그렇게 해서 여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거 맞춤형 직업 작성하는 거, 완성된 6개 추천 직업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핸드폰 여기 다시 들어가서, 뒤로 들어갔으니까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다시 추천했던 거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검색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연봉이 얼마인지, 뭐가 얼마인지 들어가면은 뭐 교육, 무슨 교육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래서 6개 중에 고민해서 최종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해서 요 밑에 여기 그대로 있죠. 직업명을 쓰고 하는 일이 뭔지 그것도 탭해서 들어가면 다 나와요. 자세하게 다 나와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그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무슨 공부해야 되고, 무슨 자격증, 이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요 활동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경험으로 얻지 못했던 진로의 폭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수님 혹시 아시는 지인이나 친구분 중에 진짜 교수님이 상상 못할, 상상도 안 해봤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있으세요? 집안에요? 네. 전혀 내가 이런 직업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인가? 모르겠지만 초등학생들을 만나는 그때 부음이 좀 있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초등학생 친구를 만났는데 걔가 이제 전혀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걔는 뭐 육상부 출신이었어요. 심지어. 근데
걔 직업이 뭐였냐면 그때 그 직업을 전 처음 들었어요. 오일 딜러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저는 딴 게 아니고 난 걔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어떤 경험들을 했길래 오일 딜러라는 직업을 찾아냈을까? 그 너무 놀라. 그러니까 걔 경험의 세계인 거죠. 경험이. 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야 대단하다 넌 정말. 나는 기껏 생각해낼 수 있는 게 오일은 주유소인데, 그죠? 약간 이런 정도의. 근데 걔는 오일 딜러를 하는 걸 자기 직업이라고 얘기해 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뭐예요? 아이들이 대학생도 마찬가지. 자기네 전공을 가지고 어디 취업할지 뻔한 것만 알지 몰라요. 사실 무궁무진하거든요. 없으면 만들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뭐예요?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게 한계 있는 두뇌 안에서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자기가 인식했던 거 지성의 영역으로 보면 인식했던 거 외에는 논리적으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도 뻔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식이 넓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학생들로 하여금 이런 직업도 있다를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이걸 끝나고 나면 나중에 한번 해서 여기 좀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서 듣도 보도 못한 거를 한번 눌러봐라. 듣도 보도 못한 거 눌러봐라. 그죠? 이런 게 뭐야? 그런 걸 한번 눌러봐라. 그게 도움이 돼요. 아이들한테 진짜 최고의 도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두 개 기반. 잘할 수 있겠는 거, 좋아하겠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직업의 이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해서 하나를 정하는 시간. 이렇게 해서 1교시를 이제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라이즈 사업 자체가 이제 충남. 네. 충남형 라이즈라고 해가지고요. 충남에서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충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충남에 있는 학교들 다 다니고 여기서 또 직업을 갖고 여기서 남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뭐 많은 사람들도 자기 태어난 공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목적이라서 요번에는 이제 충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그럼 충남에는 그러면 너희들이 혹시 나중에 비전과 꿈을 키우는 그런 분야에 그럼 과연 일자리가 있을까? 충남의 산업은 어떻게 될까? 한번 배우는 시간. 이거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읽으시면서 그냥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충청남도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요한 축, 균형 잡힌 산업 경제를 가진 지역이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첨단 제조업과 농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까운 그 기업 활동이 활발하고 서해안에 위치해서 중국 등과 교역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충남은 산업은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했고요. 특히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에서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충남은 이런 거다. 핵심적으로 보면 첨단 제조업, 농업, 축산업, 바이오헬스 산업, 배터리 모빌리티 산업이 이렇게 중추를 있고 자, 살펴보면은 첨단 제조업은 이렇게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제 지역을 좀 강조해서 얘기해 주는 게 더 와닿으니까 아산과 천안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삼성전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있다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자동차는 아산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동차와 관련한 여러 부품 생산하는 기업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얘기하고 철강은 당진에 현대제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쭉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면 농업과 축산업은 쌀과 원해 그래서 평지가 넓고 곡창지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논산에도 딸기 또 그다음 금산, 인삼 뭐 이런 거 같은 게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축산업도 서산하고 홍성에 한우 되게 유명하잖아요. 한우 막 이런 거 같은 그래서 축산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다음에 미래 산업도 있다.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같은 거 뭐 이렇게 있고 서산, 당진, 보령 등에 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 사업을 지금 활발히 지금 진행 중에 있다. 그다음에 미래 모빌리티 사업도 충남에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기타로 이제 석유화학 서산에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가 있다. 그다음에 관광 그죠? 우리 뭐 서해안 바다, 뭐 태안, 보령, 뭐 머드 축제 되게 유명하죠. 뭐 이런 거 같은 관광 사업 많다. 그다음에 또 관광지도 많고요, 사실은. 그다음에 해양 산업에 있어서 태양, 당진, 서산에 바다 중심으로 스마트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은 거 많이 발전돼 있다. 이렇게 해서 소개하면 끝.
그리고 같이 간 대학생이 있잖아요. 그럼 대학생들이 프로그램을 거의 만들어 왔을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대학생들 만나면 수업 들어가기 전에 근데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 왔니? 적용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물어보시고 그거를 몇 분 정도 소요하지. 보통 10분, 15분까지 하라고 만들어 오라고 했거든요. 보통요. 그래서 만들어 오시면 절충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시간도 짧아요. 애들이 하는 활동은.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 건지 적절하게 절충해 주시고 시간도 조정해 주시고 프로그램 2개 있으면 하나만 해라. 이렇게 해 주시고 프로그램 없다. 그러면 요 시간을 가지면 돼요. 멘토 대학생들이 내가 내 전공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고 여기 와서 무슨 공부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같은 거 하면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간접적으로나마 또 진로 성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넘어갈까요, 교수님?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부터 이제 요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내용들 워크북에 다 있어요, 아이들 이렇게.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들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관심 있는 분야가 뭐 요거 첨단 제조업 중에 요 세 가지거든요. 그 다음에 농축산 중에 요 세 가지, 그리고 미래 산업 중에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기타 중에 요 세 가지 이렇게 있거든요. 요걸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충남 스타 기업 만들기를 할 거예요. 요 설명도 여기 있긴 해요. 뭐냐면은 학생들은 이거 어떻게 쓰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학생들도 읽어보면 되는데 요거를 쓸 거예요. 요걸 할 거예요. 앞에서 했던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 그죠? 그 뭐지, 그 무슨 뭐 첨단, 무슨 뭐 농축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키워드를 가져와서 한 2개 정도, 3개는 너무 많고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 예를 들자면 나는 무슨 커피숍 같은 것도 좋고 근데 뭐 그런 감성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또 가만히 살펴봤더니 논산의 딸기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논산 딸기를 이용한 어떤 카페 감성 카페 산업을 하고 싶어. 약간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야의 요소를 가지고 AI를 돌려서 어떤 충남에서 나는 요런 요소들 가지고 기업을 만들고 싶어. 그럼 뭘 했으면 좋겠어? 추천을 해주면 AI가 추천을 다 해주는데 이제 요거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요 카드를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I를 돌려서 요렇게 다 작성할 수 있어요. 전부 다 아이들이 너무 상상력이 없으면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뭘 선택하냐의 그 내용이고요. 요거는 원래 부스 하는데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요거는 원래 카드 뭐 뽑기 가위바위보해서 뽑고 막 재미있는 거 했는데 시간 모자라서 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충남 요소 융합하기에서 AI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물어봐서 하는 거고, 요거는 AI 플랫폼에 질문 넣는 프롬프트도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질문을 넣으면 이제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이렇게 그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소 중에 하고 싶었던 걸 골라요. 이게 충남의 산업이니까 골라서. 왜냐면 내가 충남에서 사업을 이제 충남 스타 기업이니까 충남에서 사업을 할 건데 충남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소를 붙여가지고 AI 돌려서 이제 이런 거 어떤 사업의 내용인지 어떤 걸 할 건지 그런 거고 요 밑에 있는 내용들 다 쓸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요걸 더 재밌어요. 기업의 로고, 나이키 로고 같은 거 이렇게 있죠. 나이키.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설명하면 나이키는 기업의 로고는 이렇게 나이키. 슬로건은 Just Do It.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 운영할 기업의 로고와 또 이렇게 슬로건 만들어줘봐. 뭐 이렇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끝나고 발표시키면 돼요. 그럼 끝. 그걸 발표시켜. 네, 그럼 여기가 이제 워크북이 끝이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그리고 처음에 들어가면 학생들한테 이거 나눠주시고 요거 기재 정자로 잘 써야 돼요. 이렇게 반 이름 같은 거. 연락처는 안 써도 상관없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네. 혹시 뭐 궁금하신 거는 네 여기까지.